텍사스 시즌 두 번째 경기이자 추신수 선수는 오늘이 시즌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일단 다르비슈 이번 시리즈가 참 공교롭게도 시리즈 두 번째 경기, 오늘은 상대 선발이 다르비슈고 또 내일 세 번째 경기는 또 코레몰스다 보니까는 전 팀메이트들을 연속으로 만나게 됐네요. 일단 오늘 다르비슈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볼넷도 굉장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컨트롤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상대하는 그 타자 입장에서 마냥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추신수 선수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상대 투수가 소위 이제 볼질이라고 하죠. 존 안에 이제 공을 넣지 못할 정도로 난조를 보이면 대기 타석이라든지 더가웃에서 지켜보는 선수 입장에서는 저 선수가 흔들리니까 본인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공을 좀 지켜봐야겠다, 내지는 뭐 최소한 초구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왜냐면 상대 투수가 지금 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좀 보는데 유독 본인 타석 때만 상대 선수가 0점을 잡고 코너웍이 되고 갑자기 커맨드가 잡혀버리면 참 난감한 거죠. 이제 볼카운트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삼진을 포함해서 범타로 물러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늘 추신수 선수가 딱 그랬네요. 다른 선수 상대할 때는 그렇게 볼넷 남발하고, 심지어 마자라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지, 이 선수가 무슨 사물성이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출루율도 당연히 높지 않고. 근데 이런 선수한테도 볼넷을 뭐 3개, 4개 뭐 이렇게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르비시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컵스 선수들 볼넷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독 추신수 선수 타석 때는 0점이 잡히더라고요. 특히 다르비슈 같은 경우도 갑자기 추신수 선수 타석만 되면 코너웍이 되고, 그런 경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추신수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다르비슈가 본인 타석에서 유독 코너웍이 잘 되더라,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볼카운트 몰리게 되고, 오늘 내내 계속 그랬죠. 거의 마지막 타석 전까지는 거의 뭐 앞선 두 타석 다르비슈 상대할 때도 그랬고, 뒤에 두 타석 퀸타나 상대할 때도 그랬고, 항상 스트라이크 카운트 항상 몰린 상태에서 승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삼진이 4개가 나왔죠. 근데 간혹 뭐 삼진이 너무 많다는 걸 가지고 걱정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선수라면 몰라도 추신수 선수에게 삼진 개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볼을 많이 보는 유형의 선수에게 많은 삼진은 뭐 숙명인 건 뭐 당연하거니와, 커리어 내내 봐도 삼진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삼진만 많은 게 아니라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볼넷도 엄청나게 많이 얻고, 또 출루율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볼넷이 높고 출루율이 높은 가운데 많은 삼진, 이건 어떻게 보면 추신수 선수의 어떤 뭐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커리어 내내 그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기존에 해왔던 거와는 반대로 볼넷과 출루가 떨어지는 가운데 만약에 삼진만 많다, 그렇다면 뭐 문제, 뭐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볼넷 꾸준히 얻고 출루 잘하고 이런 모습과 병행된 가운데 뭐 삼진이 늘어나는 거라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뭐 유독 추신수 타석 때 코너웍이 잘 된 상대 투수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아무리 베테랑이고 뭐 경험이 많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집중하기에 어려운 그런 일들, 상황들이 생기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시즌 첫 경기인데 본인에게는 처음 내 타석에 또 4-3진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다섯 번째 타석이 왔죠. 참 이렇게 막 첫 내 타석에서 삼진 4개 먹고 이런 상황이 되면 참 팬으로서도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죠. 그냥 차라리 다섯 번째 타석이 안 왔으면 왠지 나오면 또 삼진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힘없는 땅볼이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타석에 안 돌아와서 그냥 이걸로 끝내고 내일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생각은 한 타석이 더 와서 그래도 경기의 마무리를 반전 한 채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타석이 왔죠. 그것도 득점권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 주자가 2명 나갔는데 무사에 2명이 나갔는데 연이어 카이너 팔레파랑 이제 딜라인 로드 실즈가 연속 삼진 물러나면서 2사 주자는 2명 그대로인 상태로 참 팀으로서나 이렇게 지금은 팬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2명의 주자가 출루를 해서 무사에 서로의 득점권 찬스. 무사에 사실 주자 2명이면 이건 뭐 비기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타석에 들어선 두 타자가 연속으로 범타 그것도 둘 다 삼진으로 물러나 버리면 정말 이제 맥이 빠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추신 선수가 들어섰고 이제 상대는 퀸타나였죠. 퀸타나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커리어 내내 출률 굉장히 높고 2루타도 굉장히 많이 친 상대인데 뭐 오늘 경기에서는 뭐 퀸타나에게도 삼진을 2개를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네. 초구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5번째 타석에서 초구에 이제 볼이 선언이 됐는데 이제 약간 체크 스윙이 됐고 삼루심이 돌지 않았다는 판정을 했다는 거. 거의 뭐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원볼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볼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시작한 원볼부터 시작한 상황이 있었나요? 다르비쇼 상대할 때? 뭐 어쨌든 볼 카운트가 유리하게 된 건 시작한 건 5번째 타석이 처음이었는데 뭐 어쨌든 2구를 받아쳐서 그것도 사실 쉬프트에 걸리진 않을까 좀 끝까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아주 타구 속도를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비교적 정타가 나와서 안타가 됐고 2타점이 됐죠. 시즌 첫 번째 경기 삼진 4개 당한 이후에 나온 시즌 첫 안타가 2타점 적시타가 돼서 참 기분이 좋고 팀으로서도 이제 그 안타 적시타로 인해서 2타점 2득점이 올라가면서 팀이 한 점 차로 추격하는 상황이 됐고 이어서 나온 이제 조이 갈로의 역전 3런 홈런이 나오면서 팀으로서도 첫 승을 거두게 됐네요. 우드워드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쇼신 선수의 안타가 오늘 경기에 나온 안타 중에 가장 중요한 안타였다.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 뭐 최근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무마해 보려는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첫 경기 참 우울하게 시작할 뻔했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좋은 타구 뿐만 아니라 팀이 이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적시타가 나왔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정신적으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긴 한데 오늘 추신 선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른 선수들 타석 때는 상대할 때는 볼도 많고 했는데 유독 본인 타석에서만 이제 다르비슈도 그렇고 코너기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연속 경기 출루를 할 때도 그 기록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심판의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선수의 어떤 투구라든지,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본인이 어떤 운이 좋았던 뭐 잘 던지던 선수가 유독 본인 타석에서 흔들려서 볼넷으로 출루를 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야구의 한 일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네, 참 맞는 얘기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추신수 선수는 잘 해낼 것 같고요. 한 2, 3년 전부터 추신수 선수 인터뷰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박찬호 선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네, 이제는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득도 내지는 해탈의 경지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경험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네, 그런 베테랑이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참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부분입니다. 아무튼 참 한 2, 3일 밖에 안 되는데 되게 길게 느껴져요. 시즌 앞두고 참 설렘도 느끼다가 개막전 기다리면서 라인업 카드를 확인하는데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빠져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도 겪고, 팀으로서는 두 번째 경기 만에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첫 4타석에 삼진당하고 마지막 타석에 결정적인 안타를 쳐서 또 반전을 만들고, 이게 지금 한 2, 3일? 3, 4일 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참 길게 느껴지는데요. 뭐 시즌 시작이니까 순탄하게 가기만 한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뭐 선수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거는 추신수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도 다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뭐 누차 얘기합니다만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즌 시작, 팀보다는 하루 늦게, 한 경기 늦게 시작을 했지만 기분 좋게 잘 출발할 수 있었으면, 내일 모레 앞으로 경기 계속 있으니까요,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내일 경기 이제 코레몰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르비슈에 이어서 전 팀메이트를 상대하게 됐네요. 상대 전적을 찾아보니까 저는 상대 전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코레몰스도 그렇고 뭐 쇼신 선수도 그렇고 경력이 오래됐다 보니까는 뭐 리그가 달랐더라도 뭐 인터리그에서 만난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억을 했었고, 그래도 13시즌에는 같은 리그였다 보니까는 만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없더라고요, 상대 전적이.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개막 경기에서 이제 추신 선수가 라인업에 빠지고 나서 이제 우드워드 인터뷰 내용 중에 당장 시리즈 3차전에 코레몰스가 나오는데 그날 경기에 추신 선수가 또 빠지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드워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다시 뭐 현지 기자가 물었는지 아니면 뭐 국내 기자가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경기 추신 선수 출전하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출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타석에 결정적인 클러치 상황에서의 안타가 나왔다는 게 반영이 된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첫 경기 추신 선수 빠지고 나서 여론이 이제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국내 팬들, 추신수 선수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기자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선수에게나 팀에게나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팀 케미스트리 차원에서도 안 좋다는 식으로,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한 논조로 글을 쓴 기자들도 있었고 해서 이러한 여론을 좀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선택인 것인지, 뭐 감독의 의중, 더 정확히는 존 다니엘스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내일 경기는 출전을 한다고 하네요. 타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범 경기 중반 이후에 후반쯤에 좌완 투수 상대로 7번인가요? 8번으로 추신수 선수 타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 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아마 스프링 캠프 막바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추신수 선수에게 이번 시즌에 좌완 투수 상대로 추신수 선수 타순을 하위 타선으로 내릴 수 있다. 하위 타선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추신수 선수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좌완 상대로 이번 시즌 개막전처럼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개막 하루 이틀 앞두고 뒤늦게 했기 때문에 감독이 그 얘기를 시즌 개막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은 정말 베테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나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 얘기는 그렇고 타순 그래서 내일 타순이 궁금한데 리드오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선수 추신수 선수에게 감독이 했던 얘기나 아니면 또 시범 경기 막판에 좌완 선발 상대로 추신수 선수를 하위 타선 내렸던 거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내일도 아마 예상으로는 7번 내지는 8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완 상대로는 아마도 드실지가 리드오프를 담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추신수 선수가 일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추신수 선수 이제 좌완 상대 타율이 당연히 낮죠. 우완 상대보다. 좌타자 중에 좌완 상대 성적이 우완 상대보다 더 높은 선수는 정말 극히 드무니까요. 뭐 좌타자가 좌완 선발을 상대로 우완 선발 상대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적을 보이는 건 당연한데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좌완 선발 상대 성적은 괜찮아요. 예, 본인이 일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좌완 선발 투수 상대 성적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출루도 잘하고요. 장타도 곧잘 치고. 근데 추신수 선수의 좌완 상대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좌완 불펜 상대 성적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좌완 스페셜리스트들이 뭐 각 팀당 한두 명씩은 다 있잖아요. 컨텐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렇고 뭐 파이어볼로들도 엄청 많고 뭐 투구폼 속된 말로 지저분한 좌완 선수들 뭐 커맨드도 좋고 무브먼트도 좋고 이런 선수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좌완 불펜까지 공략을 한다면 정말 그런 선수는 그런 타자는 진짜 MVP 투표에서 뭐 거의 한 5위 안에 들 정도 선수고요. 그래서 뭐 요지는 추신수 선수가 좌완 선발 상대 성적은 괜찮은데 과연 이 선수에게 플래툰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물론 펜스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추신수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양분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계획을 현재 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예, 좌완 선발 상대로는 잘 치고 있고 또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잘 감을 익히고 하다 보면 좌완 상대로도 잘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즌 본인 커리어 경력이 얼만데 좌완 상대 성적으로 무슨 뭐 감이 중요하다, 감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런 얘기는 루키급한테나 적용되는 얘기지. 뭐 연차가 뭐 9년, 10년 그 이상 되는 선수들이 무슨 감각 유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뭐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뭐 계속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당장 2, 3일만 안 하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워요. 낯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손글씨를 쓸 일이 잘 없잖아요. 보통 다 컴퓨터로 이제 키보드를 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터치패드를 누르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손글씨를 쓸 일이 잘 없는데요. 손글씨를 안 쓰다가 글쎄요,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쓰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글씨를 빠르게 쓰는 그 속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한 2, 3주 정도만 손글씨를 안 쓰다가 다시 쓰려고 하니까 빨리 못 쓰겠어요. 네. 글씨는 정말 뭐 글을 배운 이후부터는 다 쓰니까 뭐 언제일까요?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인이라면 수십 년을 써온 게 글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주만 안 쓰면 어색해요. 다시 쓸 때 이게 빨리 안 써지더라고요. 여기서 빨리는 진짜 빠른 속도로 뭐 필기 정말 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이제 빠르게 필기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진짜로. 몇 주만 쉬면 이게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타격 그 섬세하고 미묘한 진짜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불러도 참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정교한 메커니즘의 미학이죠. 정말 정교한 메커니즘의 미학인데 그런 타격을 함에 있어서 우투수를 상대하는 것과 좌투수를 상대하는 것, 이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 감각 유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좌완 상대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저는 감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플레이투로 나오게 되면 좌완 상대 선발일 때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좌완 투수를 듬성듬성 상대하게 되면 참 감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는데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저한 상대로 추진수 선수가 기회를 잡을 때마다 잘 치고 또 추진수 선수가 안 나올 때 대신 나오는 타자가 저한 투수 상대로 잘 못 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팀 입장에서도 생각을 바꿀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내일 경기 잘해야겠죠. 네. 코레몰스 상대로 이제 코레몰스가 텍사스에 있을 때 유독 추신수 선수가 잘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코레몰스 선발 경기 때 추신수 선수의 기록을 따로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시즌일 겁니다. 시즌 막판에 이제 한창 지구 우승을 차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레몰스가 선발이었고 상대가 아마 시애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홈 글로벌 라이프 파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추신수 선수가 우익수로 나왔고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죠.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정말 그야말로 이른바 택배 송구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우익수 뜬공이었는데 삼루주자가 태그업해서 홈쇄도 하는 걸 추신 선수가 잡아냈던 명장면이죠.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뭐 유튜브에도 있고 아마 여기저기 많고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뭐 추신수 선수 열렬한 팬분들이라면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마운드에 있던 투수도 코레몰스였거든요. 그래서 코레몰스가 선발로 나왔을 때 유독 추신수 선수가 도우미 역할을 타석에서도 그렇고 또 수비에서도 그렇고 도우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내일 경기도 그렇잖아요. 물론 같은 유니폼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와 타자로 마운드에서 해멀스는 마운드에서 추신수 선수는 타석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 코레몰스가 나왔을 때 잘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도 과연 이어질지 그런 부분도 지켜보면 내일 재밌을 것 같고요. 모쪼록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막상 라인업이 나왔을 때 뭐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내일도 좋은 결과로 웃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